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속옷 폭발 혹은 속옷 버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속옷 폭발에 대한 것은 이런 그래프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세로 부분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로 부분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용어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속어라는 것은 문제행동을 줄이는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행동을 줄이려고 할 때 문제행동이 오히려 폭발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행동을 줄인다 라는 것은 교육을 시작한다 라는 말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교육을 하면 오히려 문제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회복이란 것은 문제행동을 충분히 소거한 뒤에 스스로 문제행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충분히 소거를 시켰다가도 문제행동이 다시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의 정도가 처음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이 일어나면 속옷 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문제행동의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속옷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그래프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발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줄어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 속옷 폭발이 뒤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속옷 폭발과 자발적 회복이 왜 중요한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속옷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떼쓰는 것 혹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평상시에 대장으로 있었던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처음에 대장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행동도 보호자를 통제하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보호자가 뺏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물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교육을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한 보호자가 갑자기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나보다 서열이 높을 때 하는 행동들을 대하니까 강아지가 너 지금 나한테 반발하는 거야? 하고 즉각적으로 문제 행동, 짖거나 무는 행동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옷 폭발이 일어나서 점점 문제 행동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때까지 속옷 폭발이 결국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점까지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가면 강아지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포기를 하고 나면 순식간에 강아지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꺾이고 문제 행동이 사라지면서 심한 강아지들은 우울증이 걸린 것 마냥 정말 의기소침해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자발적 회복이 일어났을 때는 이전보다는 이 문제 행동의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얘 또 뭔가 문제 행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잠깐 교육을 해주면 다시 또 금방 수그러들고 보호자님이 원하는 일상적인 강아지가 편안한 그런 상태로 함께 반려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옷 폭발에서 보호자님께 강조하는 부분은 속옷 폭발이 실패했을 때 악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 행동의 정도가 만약에 30이고 속옷 폭발의 정도가 6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속옷 폭발이 일어나면서 보호자님이 저는 더 이상 교육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문제 행동이 50 정도였을 때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강아지는 여기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보호자가 포기를 하는구나, 더 이상 나한테 덤비지 않는구나, 내가 이 정도를 해야 내 말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행동의 정도가 30이 아닌 50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10만 꺾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치가 훨씬 올라가서 2배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30에 60이었다면 100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와
보호자님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교육의 난이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훈련사 그리고 보호자님 그리고 강아지 셋 다 정말 힘든 상황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사분들이 교육하기 제일 싫어하는 강아지 똑같은 문제 행동으로 다른 훈련사한테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 강아지를 교육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속옷 폭발의 이유 때문입니다. 보호자님이 진 경험이 보호자님의 진 경험, 패배의 경험, 반대로 반려견의 승리의 경험, 그리고 문제 행동이 더 크게 악화된 상태, 이 세 가지 때문인데요. 보호자님이 한번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속옷 폭발은 레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포기했을 때보다 더 극심하게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더 뭔가 자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호자님이 한 번 더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교육을 꾸준히 한 시간이 안 되시거나 뭔가 교육할 환경이 안 된다거나 주변 가족들 중에서 모두가 교육을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동참을 해주지 않는 분이 계신다거나 하면 저는 교육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속옷 폭발로 인해서 괜히 교육을 했다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려견이 승리하는 경험, 이것 또한 계속 문제 행동을 악화시키는데 정말 큰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반려견이 보호자한테 자꾸 이기는 버릇이 생기게 되면 계속 보호자를 이기고 컨트롤하고 보호자를 통제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주도권을 저희는 많이 보호자님께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를 키울 때 산책을 하든 집안에서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도권은 보호자님께 있어야 돼요. 산책을 할 때도 보호자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산책을 가야 되지 강아지가 줄을 끌고 가면서 나 이쪽으로 갈 거야 하는 데를 따라가주거나 그러한 산책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아지가 승리의 경험을 겪게 되면 이 주도권을 강아지가 가지게 되고 강아지가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이미 더 크게 악화된다라고 했죠. 문제 행동의 레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아지한테 교육을 시킬 때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속옷 폭발과 자발적 회복을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자발적 회복,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보호자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호자 교육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님을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발적 회복 때문입니다. 속옷 폭발을 겪고 문제 행동을 없앴던 경험이 있으면 자발적 회복은 평상시에 원래 있었던 문제 행동보다 훨씬 적을 때 기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단을 미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사